네, 안녕하세요. 김동진 법원팀에서 민사성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덕훈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동행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순환, 2순환 과정이 끝났고 4순환이 곧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동행팀에서 모든 과정이 이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4순환 과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순환 민사성법 과정에 대해서 OT를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OT 내용을 잘 듣고 꼭 OT의 내용대로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4순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내용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크게 4순환은 예습과 그리고 시험, 이제 복습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고 당연히 각각 그 기능이 이제 있겠죠.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예습하기인데 이 예습은 반드시 기본서로 예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W 지문 연습 교재로 예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에 응시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푼 다음에 또 중요한 과정이 이제 모의고사 그 내용에 대해서 복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 문제를 각 지문별로 복기를 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W 지문 연습 교재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예습하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습은 반드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서로 예습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 연습으로 예습을 하게 되면, 즉 W로 예습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서 볼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보기 지문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기본서하고 W 지문 연습 교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즉 기본서는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주제 혹은 쟁점, 법리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W 지문 연습은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한 시험 전 정리를 위한 교재고, 그리고 최종 정리를 위한 암기용 교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꼭 기본서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고, 그 기본서를 읽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으실 때 반드시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이 이때 기본서를 읽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스킵해서 읽으면 안 돼요. 조금 이제 초급한 마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스킵해서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판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결론 부분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좋지 않고 반드시 그 중간의 근거도 마지막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스킵해서 읽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읽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를 읽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스킵해서 읽지 마시고 반드시 모든 부분을 근거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서로 예습을 한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셔야겠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보는 모든 모의고사는 응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뿐만 아니고 동행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5순환에서 보는 전범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의고사도 이제 빠짐없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는 그 필요성 혹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낙담하는 걸 끝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실력을 쌓은 다음에 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즉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춘 다음에 보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죠? 말 그대로 모의고사는 연습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나의 기분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제 실력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성적을 토대로 해서 그 다른 수험생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모의고사의 이제 기능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판례나
혹은 이제 주문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을 봐야 여러분들이, 즉 모의고사를 봐야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모의고사는 그 자체로 이제 실전을 위한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때 전체 지문을 읽는 연습도 한번 해보는 거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 보기 1번이 정답 지문이라고 해서 2번과 3번과 4번을 읽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그렇더라도, 즉 정답 지문이 1번인 것 같더라도 2번, 3번, 4번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연습이 뭐겠습니까? 그 답안을 마킹하는 연습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의고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필요성도 있고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응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럴수록 좀 더 응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시 틀린 것을 틀리지 않는다는 것.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모의고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의고사를 보신 이후에는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아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피드백, 즉 복기죠. 이게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응시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응시하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피드백, 즉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복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복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25개의, 즉 25개의 문제 중에 틀린 문제만 복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0개 지문이 있죠. 이제 25개의 문제고 각 문제마다 이제 4개의 지문이 있으니까 100개 지문 모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단위로 복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문, 즉 지문 100개 단위로 틀린 부분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그 지문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지문인지를 그 지문마다 옆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잘 모르겠다 하는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 옆에다가 물음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W 지문 연습에다가 표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틀렸다고 해서 그 W에다가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 표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 등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독할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금방 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체크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를 그 W에다가 조금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연필 같은 것들로 적어 두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적어 두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이제 말하자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여기 W에다가 그 지문 연습 부분에 이제 반드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하고 헷갈리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연필로 기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볼 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다시 틀리지 않는, 그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각 지문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복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동행팀 6기부터인가 우리 카페에다가 해설지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설지를 게시를 할 때 문제 단위로 이제 해설을 다는 게 아니고 100개 지문마다 이제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러 올 때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옳은 지문의 경우에도 그 옳은 지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옳은 지문들은 나중에 이게 옳지 않은 지문으로 변형이 되면 또 틀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동행 카페에다가 간략 해설지를 게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피드백, 즉 복기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 W 지문 연습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동행팀 카페에 올려드린 간략 해설지를 참고를 해서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여러분들 중에 본인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이제 카페에 제가 이제 게시를 하는 간략 해설 자료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는 좀 이제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즉 초반에는, 즉 초기에는 이 해설지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하는 사람, 이제 친구들이 많아요. 동행팀 이제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회차가 쌓일수록,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힘든 작업이거든요. 이건 이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고된 작업이긴 한데 반드시 마지막까지, 사순환 마지막까지 이 작업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여러분들의 실력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크게 이제 사순환 과정 부분 중에 이제 복습하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복습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W 지문 연습 교재를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1회독이나 2회독 하실 때는 이 지문에다가는 이제 별도의 표시를 하시면 안 되고, 연필 정도로 밑줄 정도나 이제 동그라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문에 표시를 할 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회독뿐만 아니고 3회독, 4회독, 5회독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회독이나 2회독을 할 때는 그 지문에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회독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1회독이나 2회독을 하실 때는 그 지문에는 그냥 간략하게 어떤 부분 좀 중요하냐, 포인트가 되느냐, 이제 그 부분만 연필 정도로만, 밑줄 정도만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해설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매년 제가 이제 겪어보면 해설을 제대로 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해설까지 꼼꼼하게 읽기를 바라요. 이 해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회독, 2회독, 3회독이 지날 때도 이 해설은 꼭 맞들이지 마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실 때 막바지까지, 그렇죠? 이 지문 연습 교재 이제 본책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프로그로 되어 있는 워크북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크북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 해설이 빠져 있죠. 즉 이제 워크북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워크북을 통해서 지문을 보셨을 때 이게 O인지 다시 X인지를, 그렇죠, 판단하는,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문 연습 교재인 이제 본책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으로는 절대 정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통해서 이게 옳은 지문인지 옳지 않은 지문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 정도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지문 연습 교재를, 그쵸, 이제 나중에 이제 4순환 지나고 5순환까지 2회독, 3회독하고 4회독, 5회독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될 텐데, 물론 나중에 이제 4회독, 이제 5회독에서는 조금은 덜 꼼꼼하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회독, 그 나아가서 2회독, 3회독까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8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읽게 되면 공부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읽든 혹은 전체 문장을 꼼꼼하게 읽든 속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도까지는 W 지문 연습 교재를 이제 꼼꼼하게 읽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립니다. 자, 지문 연습 교재는 어쨌든 이제 최대 많이 볼수록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것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 이제 막연하게 나중에 내가 시험 당일까지 지문 연습 교재를 5회독 할 거야, 이건 계획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문 연습 교재를 시험 당일까지 몇 번 보겠다, 이런 식의 계획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달성할 때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한 달 단위, 그리고 주 단위, 그리고 일 단위, 그리고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시험 당일까지 이제 W를 외독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계획을 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달성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2회독을 했고 어느 시점까지 3회독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막연하게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노력과 결과인데, 자,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이게 사순환 과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위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예습하고 시험 보고 복습하고, 그렇죠? 이제 매주 이렇게 뭐 과목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습, 시험, 복습 등을 통해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바로 결과물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좋겠죠. 근데 실제 이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이 화살표처럼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로 매주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것이 확인되면 공부를 할 때도 좋겠지만 실제 결과물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향상하지 않고 이제 밑에 화살표처럼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실력이 바로 늘지를 않고 혹은 조금 늘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을 거예요. 이제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매일 잠도 못 자고, 그렇죠? 놀지도 못하고 밥 먹고 공부만 해요. 근데도 이렇게 보시면 이 화살표처럼 올라가는 게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혹은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화살표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요 부분을 요 과정을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낙오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걸 이제 겪어야 되겠죠.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렇게 갑자기 실력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말하자면 이 지점이 뭔가 이제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뭔가 물이 끓는, 그렇죠, 막 직전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기까지의 요 과정을 한 2달 정도가 될 텐데 사순환에 좀 지루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과정만 딱 넘기면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건 이제 당장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분명한 동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의고사 점수는 초반에는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그거를 자극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조금 견디시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이 화살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견딜 때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당연히 않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요 부분처럼 어느 시점에서 티핑 포인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하게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분들은 좀 급한 마음에 벼락치기 공부를 해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럼 하루는 뭔가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사람은 어차피 정신력이나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다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휴식을 취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에 티핑 포인트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복습을 하는 과정, 이것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W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해요. 그래서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하고 4회독하고 5회독하고, 자,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딱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부분도 조금 좀 지난하고 지루하기는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1회독을 하고 2회독을 하고 3회독까지 하게 되겠죠. 이 3회독까지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되게 애매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3회독까지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고 시험 점수가 급격하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낙오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 3회독이 왜 이제 애매한 구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독까지는 큰 변화나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5순환, 사순환과 5순환을 거치게 되면 그냥 3회독까지는 어느 정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3회독까지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3회독 정도까지 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정답 지문이 헷갈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기 지문이 4개가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혹은 희한하게도 꼭 보기 지문 2개 정도가 헷갈려요. 그게 이제 어떤 구간이냐면 요 구간이 돼요. 자, 그 이제 넘어서는 구간이 어디냐면 요 4회독부터가 넘어서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네 번째 W를 네 번째 회독할 때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뭔가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도 오르고 즉 급격하게 실력이 증가합니다. 그 이제 1회독에서 2회독 넘어갈 때, 2회독에서 3회독 넘어갈 때는 뭔가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3회독에서 4회독 넘어갈 때, 그리고 4회독에서 5회독 넘어갈 때, 자, 이때부터는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이때 올라가는 그쵸? 이 증가 속도보다는 훨씬 더 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속도가 그쵸?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각도도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회독하고 5회독 이상을 하는 이 구간이 중요하겠죠. 자, 이걸 위해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W를 복습할 때 수업 이외의 시간을 쪼개서 그쵸?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민사송법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제 법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5회독하고 4회독하고 5회독 하려면 이렇게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꼭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이제 3회독을 넘어서서 4회독하고 5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나중에 4회독하고 5회독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이제 보시면 이 3회독까지는 각 회독마다 들어가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4회독하고 5회독하면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이 회독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급격하게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회독하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이에 반해서 4회독하고 5회독하게 되면 회독을 할수록 여러분의 실력은 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회독하고 5회독까지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4개월 남짓밖에 남지가 않았죠. 매일매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루 10분도 허투루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그래서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10분을 여러분들이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계획표를 반드시 짜서 그 계획을 제대로만 시험 때까지만 실천을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사순환, 물론 이제 여기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사순환에 관한 OT 내용뿐만 아니고 이제 결국은 시험 당일까지의 이제 W를 어떻게 반복해서 회독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나중에 이제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반에서 이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순환 민사소송법 OT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